서울 외곽의 한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카페에서 김선옥은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8배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죠. 이 건물의 주인이면서도 직접 나서서 아들 도연의 카페 일을 도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31살의 이도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지만 선옥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힘으로 이 카페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자신의 건물이지만 월세를 받고 아들은 그 월세를 꼬박꼬박 내며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괜찮다. 손님들이 많이 오면 좋겠는데? 선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도연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거든요. 바로 결혼 문제였죠.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하고 예쁜 여자친구 유진과의 상견례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최유진은 정말 완벽한 여성이었어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고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연봉도 도연보다 훨씬 높았죠. 그런 여성이 자신의 아들을 선택했다는 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유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거든요. 도연의 말에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때 상대방 부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아들이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곤 했으니까요. 며칠 후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유진의 부모님이 장소를 정했죠. 선옥은 정중한 옷차림으로 도연과 함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도연이 어머니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유진이 어머니예요. 첫 인사는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유진의 어머니 최 부인은 도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영 달갑지 않았거든요. 아드님이 카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카페 사업이 쉽지 않다던데요. 경쟁도 치열하고. 최 부인의 말투에는 미묘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걱정이라기보다는 우리 딸이 왜 그런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남자를 일하는 속내가 비치고 있었죠. 선옥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평가가 곱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을 자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는 겉으로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아버지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최 부인은 계속해서 도연에 대해 탐색하고 있었어요. 아드님, 대학은 어디를 나오셨나요? 지방국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진이는 연대 경영학과거든요. 은근히 비교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선옥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당한다면 아들이 얼마나 위축될까 싶었거든요. 카페 말고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요즘 젊은 분들은 다들 큰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던데 저는 제 사업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손님들과 소통하는 게 즐겁고 나름대로 단골들도 생기고 있어서요. 도연의 대답은 진실했지만 최 부인의 표정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특히 카페 같은 건. 이때 유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도연 오빠는 정말 열심히 해요. 카페 분위기도 좋고 단골 손님들이 많아요. 유진아, 네가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최 부인의 말에 식탁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선옥은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아드님 아버지는 뭘 하고 계신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과 선옥 모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혼자 키웠습니다. 선옥의 조용한 대답에 최 부인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역시 그랬구나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 그러셨군요.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말은 위로하는 듯 했지만 어딘가 동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선옥은 그런 시선들에 익숙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 당당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들이 잘 자라줘서 고맙죠. 착하고 성실하게요. 물론이죠. 보기에도 참한 아드님인 것 같아요. 최 부인의 말에는 여전히 하지만이라는 전제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하다는 뜻이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최 부인이 본격적으로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유진이가 워낙 괜찮다 보니까. 최 부인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의사니 변호사니 사기업 임원이니 정말 괜찮은 분들이 줄을 서서 유진이를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고작 카페 사장이라니요. 고작이라는 표현에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옥도 찻잔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최 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유진아. 이런 얘기는 결혼 전에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 우리가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 선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무시하는 말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상대방의 본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하도 원해서 마지못해 승낙한 거예요. 솔직히 아깝죠.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딸을. 도연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람의 부모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유진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 부인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다는 걸 아신다면 더 열심히 하셔야죠. 우리 유진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귀하게 자랐어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힌 적이 없다고요. 선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굴복시키려 하는 모습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상견례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헤어지면서도 최 부인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쟤 때문에. 무슨 소리야.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선옥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저렇게 무시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유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님과는 다르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정말 다를까? 선옥의 질문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은연중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유진과 도연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선옥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문제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예식장 선택부터 피로연 장소, 하객 초대 범위까지 모든 것에서 양가의 의견이 달랐어요. 특히 최 부인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체면을 내세우며 요구사항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피로연은 호텔에서 해야죠. 우리 쪽 하객들이 오는데 신혼여행도 해외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국내 여행이라니. 하나하나가 모두 돈이 드는 일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선옥은 아들에게 돈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해결하길 원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니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선에서 하면 돼.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 하지만 유진은 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반항이 쉽지 않았어요. 결국 결혼식은 호텔에서 하기로 했고 피로연도 같은 장소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카페 수익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서 겨우 비용을 마련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선옥은 정중한 한복을 입고 식장에 도착했어요. 유진 쪽 하객들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많은 수가 참석했고 도연 쪽은 상대적으로 소박했습니다. 식순이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나름 좋았어요. 하지만 축사 순서가 되자 선옥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인이 마이크 앞에 서더니 입을 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신부 어머니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최 부인의 축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인사말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이가 좋은 인연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곧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딸이 워낙 괜찮다 보니까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축사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선옥은 고개를 들어 최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도연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의사니 변호사니 대기업 임원이니 정말 좋은 분들이 줄을 섰었거든요. 그런데 고작 카페 사장이라니요? 이제는 하객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축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최 부인의 축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객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직업도 제대로 없는, 아버지도 없이 큰 아이에게 애지중지 키운 우리 딸을 보낸다는 게 솔직히 아깝죠. 이제는 좌중이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얼굴을 붉히며 분노하고 있었고 신부 측 하객들도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요. 평생 기억에 남을 순간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딸이 하도 원해서 허락했어요.
그러니 제 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여왕처럼 받들어 모시세요. 선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유진이는 원래 마음이 아주 여려요. 월세 내면서 아등바등 장사하는 분도 사람이라며 딱해 보인다고 자기가 챙겨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선옥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세 내면서 아등바등이라는 표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신의 아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죠. 하객들 중 일부는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심지어 신부 측 하객들도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교육을 중시해왔습니다. 유진이도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 딸이 이런 선택을 했으니 최 부인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선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선옥은 침착하게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부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마이크가 있는 단상 앞에 서자 선옥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최 부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마이크를 건네주었습니다. 식장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선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마이크를 받아든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신랑 어머니 김선옥입니다. 차분하고 품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방금 신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월세 내면서 아등바등 산다는 그 카페 말입니다. 하객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선옥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선옥의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건물 제 겁니다. 우리 집 건물입니다. 순간 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의 눈이 동그래졌고 최 부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제 돈 한 푼 안 받고 창업해서 지금껏 스스로 유지해온 아이입니다. 도연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서울 외곽에 상가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 우리 아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월세도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길 원했거든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맞습니다. 저 남편 없이 혼자 아이 키웠습니다. 선옥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했어요. 하지만 제 아들도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자란 아이입니다. 어려서부터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 아들을 자존심 짓밟히는 곳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최 부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해온 상대가 사실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었다니요. 이 결혼 저는 반대합니다. 선옥의 선언에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가 결혼 반대를 선언하다니요. 선옥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 마라. 제발. 엄마가 더는 널 그렇게 안 보낼래. 선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호하려는 모성애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네가 후회할 걸 엄마는 지금 봤어. 저런 집안에 가서 평생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다. 유진은 신부 대기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객들 중 일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분노에 차 있었고 신부 측 하객들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신부 어머니가 좀 심했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저런 말을. 맞아. 신랑이 카페 사장이 아니라 건물주 아들이었다니.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최 부인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해하고 있었어요. 선옥은 아들의 손을 잡고 식장을 나서려 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어머니를 따라 걸음을 옮겼어요. 유진이 신부 대기실에서 뛰어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 오빠, 오빠. 유진의 절규 같은 부름에 도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의 사과에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일이 결혼 후에도 계속 반복될 것 같았어요. 유진아, 나도 미안해. 도연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식장을 나섰어요. 식장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최 부인은 하객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최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하객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신부 측 하객들조차 불편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신부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네요. 결혼식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신랑 집안이 오히려 더 여유로운 것 같은데.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모두 최부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유진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것도 억울했지만 어머니의 행동이 더욱 창피했어요. 평생 기억할 결혼식이 이렇게 망가져버렸으니까요. 선옥과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모두 말이 없었어요. 선옥은 한복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체면을 버리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다. 수치스럽지만 너를 지킬 수 있어서 나는 괜찮아. 선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아들이 평생 무시당하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후 유진이 도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도연은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너무 심했어요. 유진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간 계속 울었나 봤어요. 아니야. 나도 이해해. 부모님 마음도 알겠고.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유진의 간절한 부탁에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아,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들이 서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엄마를 설득해 볼게요. 시간이 걸려도. 어머니는 어떨까? 우리 어머니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 도연의 말에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옥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사랑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카페 사업을 확장해서 로스터리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직접 원두를 볶아서 다른 카페들에 공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 없이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였죠. 아들, 정말 대단하다. 이제 전국에 공급하고 있다며? 선옥은 아들의 성장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연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습니다. 정수진이라는 여성이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도연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빠가 하는 일 정말 멋있어요. 이런 향기로운 커피를 만들다니. 수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을 동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요. 수진의 부모님이 집에 오시기로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예요. 첫 인사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정중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댁이 정말 깔끔하네요. 역시 아드님이 카페를 하시는 분답게. 수진의 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비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이었어요. 수진이가 도연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원두 볶는 이야기도 하고 손님들을 대하는 이야기도 하고 듣다 보니 정말 성실한 분이구나 싶더라고요. 수진 아버지의 말에 선옥은 감동했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니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요즘 자영업이 쉽지 않다고 하니까. 하지만 수진이가 가져온 커피를 마셔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실력이 있으시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딸을 정말 아껴주시더라고요. 수진이가 아프면 직접 약 사다 주시고 바쁜 중에도 시간 내서 만나주시고. 수진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선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인정이구나 싶었어요. 아드님이 혼자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저희 수진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못하는 것도 많지만 마음만은 착한 아이거든요. 겸손하면서도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선옥은 이런 가정이라면 아들을 보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수진이를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좋은 아들을 얻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진 아버지의 인사말에 선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좋은 딸을 우리 아들한테 보내주셔서. 식사를 하면서도 분위기는 계속 좋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도연 씨가 로스터리 사업까지 하신다니 정말 대단해요. 수진이 말로는 전국 카페들이 줄 서서 주문한다던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도연의 겸손한 대답에 수진의 부모님은 더욱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수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선옥은 아들과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보내도 되겠구나. 선옥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존중받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 도연과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양가 가족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선옥은 아들의 결혼식을 바라보며 2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말려주셔서 감사해요. 도연이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에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다. 선옥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